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번져오는 7월입니다.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풍경의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7월을 키오와족은 사슴이 뿔을 가는 달, 위네바고족은 옥수수 튀기는 달, 수족은 산딸기 익는 달, 크리크족은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오늘 같은 날에는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름은 때로 익숙함을 잃은 시간 속으로 우리를 멀리 데려다 줍니다. 어느새 세상의 소음과 열기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여고 시절에 만난 바닷가에 다다릅니다. 띠구름 걸린 수평선, 은빛 물결 위 춤추는 포말, 그곳에는 소녀들의 꿈이 있었지요. 모래톱에 이야기 제잘제잘 내려놓고 파도의 노랫소리 품은 조가비와 꿈을 줍던 소녀들. 지금도 제 마음속 해변에는 해맑은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조가비 추억이 도란거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이채 탓하지 마라.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 주워들고 울지 마라. 저 숲,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 마리 새야 부디 울지 마라. 인생이란 희극도 비극도 아닌 것을, 산다는 건 그 어떤 이유도 없음이야. 세상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부와 명예일지 몰라도 세월이 내게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였다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지. 세상엔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않아.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내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하는 세월의 한 장면일 뿐이지. 그대 초월이라는 말을 아시는가? 시인은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자연의 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론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꽃이 지는 것처럼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물려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임스 힐턴의 잃어버린 지평선입니다. 제임스 힐턴은 잉글랜드 출생으로 케임브리지 대학 재학 중에 이미 천여작을 발표함으로써 문학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신비의 낙원 샹그리라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로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호손된 상을 받았고 노 교사의 반생을 그린 굿바이 미스터 칩스의 큰 성공으로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 샹그리라, 그곳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의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길 위에서 조용히 책장을 열어 현실을 벗어나 지평선 너머의 조용한 세계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풍경의 묘사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던 말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별이 무성한 밤이었고 게다가 아주 따뜻한 밤이었다네. 바다는 연유처럼 담청색으로 차분히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었다네. 먼 아득한 곳, 시계의 끄트머리에 빙하로 장식이 된 눈 덮인 산맥들이 연면이 가로놓여 있었으며 광대한 구름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았다. 황호는 밀려와 깊은 계곡 위쪽을 물감처럼 퍼져나가는 진하디 진한 벨벳과 같은 그늘 속으로 물들여 나가며 산맥 전체가 새로운 광채에 휩싸여서 청백색으로 빛났다. 만월이 떠오르고 마치 하늘의 등불 켜는 사람처럼 봉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추자 마침내 밤하늘을 배경으로 긴 지평선이 빛나면서 나타났다. 또 다른 하늘에서 흘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맑은 공기는 들이마실 때마다 뭔가 귀중한 것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곳에는 팽팽한 긴장감도 허영도 없고 청기와 지붕 너머 우뚝 치솟은 카라칼의 산봉우리마저도 절묘한 예술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세월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삶이 조용히 숨쉬는 곳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거는 것은 믿지는 장사야.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꿀 수는 있으니까. 진짜 평화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그저 꼭 쥐고 있던 것을 놓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오는 거야. 어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야. 중용의 원리가 행복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그들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샹그리라는 세상 끝에 숨어있는 시작이었다. 좋아서 하는 일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 사람은 때로 세상을 떠나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삶의 본질은 빠르게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바라보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육체적으로 행복을, 정서적으로는 만족을,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안식을 느꼈다. 어쩌면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우리의 지평선일지 모른다. 지평선이라고 하면 흔히 멀리 있는 풍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지평선을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의 여행,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진실이 있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모습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힐턴의 잃어버린 지평선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골짜기, 외부와 단절된 그곳에서 주인공들은 뜻밖의 조화와 평화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낯선 세계는 낡고 느리지만 따스하고 넉넉합니다. 진정한 문명은 속도가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얻어야 할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음 한편에 잃어버린 지평선 하나쯤 간직하고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바쁨 대신 고요함이 있고 갈등 대신 조화가 있고 잊고 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돔의 이진수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파묻혀 정작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어 천천히 깊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바쁜 하루 끝에 마주한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깃든 평안함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